환율이 높은 요즘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어떤 게 좋을까요? 미국 ETF 중심으로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고민은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크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면 체감 수익률이 많이 줄어드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네,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이제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거고,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250만 원을 초과한 부분부터 이제 양도소득세 22%를 이제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1,000만 원 벌었다 치면은 250만 원 제외하고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한 22%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체감이 많이 줄어드냐 적게 줄어드냐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기준이 주관적이니까 이제 개개인마다 판단하는 게 다를 것 같고, 그럼 나는 이제 절세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이제 마음이 드신다면 가장 대표적인 게 ISA 계좌라는 이제 절세 계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미국에 투자하는 ETF를 담으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만 19세가 넘어야 하고 그다음에 금융종합과세 2천만 원 초과해서 내지 않는 분들이 이제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조건이 부합한다라고 하시면 ISA 계좌를 만들어서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에서 만든 ETF를 담으시면 뭐 양도소득세 부담이나 배당소득세 부담을 이제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ISA 계좌가 올 하반기에 좀 더 혜택을 추가한 것들이 나올 예정이라고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청년들에게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청년형 ISA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보시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혜택이 좀 더 늘어날 예정이니까 이런 절세 계좌를 더 열심히 활용해 주시면 이런 걱정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네. 네. 환율이 높은 요즘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 어떤 게 좋을까요?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환율이 높다, 낮다의 기준도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 이랬으니 지금은 이렇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환율이 높다라고 표현하신 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 뉴 노멀 시대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과거에 뭐 1,200원, 1,300원대의 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1,300원에서 1,500원 사이의 금액이 새로운 기준이 된 시대가 열린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그때에는 그것이 맞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하실 때 이게 세금이랑 결국 또 비슷하거든요. 세금에 그렇죠. 신경을 쓰면 또 안 되잖아요. 네. 이 뒤에 이제 투자가 네. 고민이 많아지니까 그것처럼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것에 너무 집중하면 선택과 행동력에서 좀 느려질 수 있으니까 크게 고민하시기보다는 환율이 높아서 내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본인 투자자의 성향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정책적으로도 밀어주고 하니까 한국 주식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분은. 네. 근데 또 ETF 관점에서 보면은 이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ETF 이름에 보면 뒤에 H가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있던데. 예를 들어서 S&P 500 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여기 보면 코덱스 미국 S&P 500 H라고 되어 있죠. 요 H가 환해지를 의미하거든요. 환율 변동에 나는 영향을 받지 않을래요 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H가 딱 들어가 있는 ETF예요. 요거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요. 그냥 ETF랑 H가 들어간 환해지 ETF랑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나가서는 실제로는 뭐 크게 차이가 체감될 정도는 아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게 신경 쓰이는 분이라 하면은 이런 대안이 있기도 합니다. 네. 환율보다는 이제 본질에 네. 집중하고 환율이 혹시나 신경 쓰인다면 여기 환해지 네. 프로그램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 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운용보수, 숨은 수수료까지 모두 운용사별로 정리된 사이트 공유해 주세요. 요 사이트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잘 보고 계셨던 ETF 체크 요 홈페이지를 저는 제일 많이 쓰고요. 네. 그래서 숨은 수수료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까 네. 제가 말씀드린 보면은 실비용 네. 요 부분까지 이제 비교를 하실 수 있고 요것도 저는 잘 쓰는데요. 네.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하고 요 펀 ETF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떨 경우에 많이 쓰냐면 A ETF랑 B ETF를 비교할 때 직관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ETF 상품 비교에 들어와서
내가 비교하고 싶은 ETF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미국 S&P 500 우리 좀 전 질문에서 네. 이제 환해지 상품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나는 실제로 이제 고대장님 영상을 봤더니 뭐 H 들어간 게 있다더라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펀 ETF에 들어와서 요거 두 개 진짜 실제로 수익률이랑 수수료랑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상품 추가를 하면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보시게 되면 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그냥 S&P 500 네.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H가 들어간 상품인데 추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3년치 수익률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H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품의 수익률이 더 좋죠. 네. 그리고 그렇네요. 최근 1년 사이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H가 없는 게 수익률이 괜찮았네. 그리고 기본 정보도 아까 ETF 체크에서는 이제 여러 개를 비교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두 개 딱 두고 봤을 때 둘 다 삼성에서 만든 거고 뭐 상장일도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보면은 순 자산이나 거래량이 H가 없는 상품이 월등히 많죠. 그렇네요. 네, 거래 대금도 이제 월등히 많고 위험 등급 동일하고 그래서 수수료적인 부분에서 H가 조금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만큼 내가 내야 되는 수수료가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 분배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주식에서의 배당금을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배율도 더 높죠. 이건 이제 예상치니까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앞에서 강사가 H 붙은 거랑 아닌 거랑 실제로 봤을 때는 굳이 H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진짜 그럴까?라고 해서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그러면 나는 환해지가 되는 상품을 굳이라는 생각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H 상품이 지금 나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네. 구성 종목을 보게 되면 결국 동일하죠. 그렇네. 나머지 두 개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S&P 500인데 H 옵션이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분배금이나 수수료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이트를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이자라는 사이트인데 이거는 어떻게 검색을 하시면 되냐면 EGAR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그거 있잖아요. 며칠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이번에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그거를 카운트다운 해줘요. 그래서 2월 11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이 ETF에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배당 예정일을 이제 오른쪽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왼쪽에서는 미국 ETF 배당 마감일. 그래서 요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이번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배당과 관련해서 나는 투자를 좀 집중한다 하시면 요 이자 사이트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이네요.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대장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도 오를 전망인가요? 아니면 코스닥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할까요? 구리 ETF 모아가 보려고 하는데 괜찮다면 추천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질문 두 가지 주셨는데 이제 1번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대장주도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이미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들 많죠. 저도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오를 전망일까요? 미래 예측은 점쟁이도 못 맞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은 예측을 하려고 하면 실패 확률이 커지니까 이제 대응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나는 이제 너무 고점에 물리게 됐을 때 리스크가 크니까 코스닥 쪽으로 방향을 틀어볼까 요 이야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요.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애들보다는 이제 작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높다, 좀 더 하이 리스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코스닥 중에서도 개별 종목을 하시는 것보다 위험도를 낮추려고 하면, 왜냐하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리스크가 높으니 그 안에서 리스크를 낮춘다고 하면 이제 분산 투자, 답은 또 ETF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 ETF를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인데. ETF 체크 다시 한번 볼까요? ETF 체크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인기 키워드에 보면 역시나 코스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이렇게 클릭하고 이제 들어가면은 코덱스에서 만든
타이거에서 만든, 라이즈에서 만든, 뭐 에이스에서 만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데 아까 알려드렸던 거 이제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가격은 1,900원대에서 비슷비슷하죠. 네. 그리고 순자산으로 보면 당연히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순자산의 규모가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상장일은 당연히 다 이제 3년 이상 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보수 비교하시고 실비용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나는 코덱스 코스닥 150이라는 요 ETF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서 보시는데 말씀드린 거는 이제 구성 종목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구성 종목을 봤을 때 도대체 코스닥 150 ETF는 어떤 코스닥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알테오젠부터 해가지고 뒤로 내려보시면 파마 리서치까지 이제 요렇게 비중이 나와 있는데 요게 이 ETF의 포트폴리오인 거죠. 네. 그래서 요 이제 코스닥 150이 촬영일 기준으로 해서 1,900원대인데요. 이 1,900원어치 이제 하나를 이제 사시면은 구성 종목의 비중별로 뭐 7.5%는 알테오젠 사주고 2.95%는 삼천당제약 사주고 그 다음에 1.58%는 로보티즈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돈이 이렇게 분산이 돼서 조금씩 보유한 효과가 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괴리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ETF는 상장 지수 펀드잖아요. 그럼 지수가 뭐냐면 이런 코스닥 150 요 자체가 지수이거든요. 네. 평균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에 시험을 잘 쳤냐 못 쳤냐를 가늠할 때 평균이 뭐 올랐어 내렸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네. 그럼 코스닥 시장 안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150개를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거의 평균값을 낸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어제 좋았어? 아니면 내일 좋아질 것 같아? 라는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평균치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 지수가 잘 추종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갈 때 강아지가 주인과 같이 발걸음을 같이 가야지 자기 혼자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그것처럼 요 ETF가 이 지수를 잘 추종해줘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잘 추종하냐 아니냐를 이제 괴리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요거는 플러스 1까지의 요 안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이제 산책할 때 목줄의 범위를 어느 정도는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노는 거는 괜찮아라고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괴리율이 이제 1보다 커지게 되면 이날은 너와 나의 간격이 너무 큰 거예요. 괴리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요 날은 내가 살 때 더 비싸게 사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일로는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순자산 규모 큰 것도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 거래 대금의 양이나 자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ETF 같은 경우에는 좀 괴리율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일들이 상대적으로 크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 정보에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 괴리율 정보를 250일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ETF는 1보다 더 커지는 날이 물론 있습니다. 네. 있지만 작지 않은 ETF를 골라주는 것도 내가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 인기 키워드에 구리가 없다고 해도 네. 돋보기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리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타이거 구리 실물이라는 ETF가 나오는데 지금 이 괴리율이 어떠죠? 높네요. 네, 높죠. 그래서 요런 날은 이 ETF의 매매를 하지 않는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본템이기 때문에 계율 오차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일이 잦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요거를 이제 250일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발생하는 날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죠. 요거 3수치로 되어 있으니까 왕왕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매매하는 날, 만약에 내가 오늘 구리 ETF를 매매를 하고 싶다,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ETF 체크, 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오늘 캐리어 어떤가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존에 쭉 사던 ETF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발굴하려고 하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이 아이의 계리율 추이가 너무 들쭉날쭉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가자 하고 하면은 구리 ETF 모아가고 싶은데 추천하는 게 있냐라고 해주셨는데 돋보기에다가 구리 이런 식으로 이제 구리 이렇게 검색하면은 제일 위에 뜨는 거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우리 H가 뭔지 배웠죠. 네. 그러면 그냥 나는 타이거 구리 실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것들 사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26년 2월 22일 일요일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식 투자 제대로 하는 법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어떻게 기초부터 쌓아야 되는지 나중엔 절세까지 어떻게 하는지 한 번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3시간만 투자를 잘 하시면 여러분 자산을 쑥쑥 늘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의 신청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